안녕하십니까 부모님 반갑습니다. 영재현TV의 전진영 원장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24학년도 신입생 일반전형 모집하고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의 모집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이 한국과학영재학교 줄여서 한과영, 모든 영재고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한 번쯤 나 여기 갈 거야 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바로 영재고입니다. 자, 근데 이 한국과학영재학교를 딱 축소해서 압축시켜서 요약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탐구와 그 다음에 인성, 봉사죠. 그 다음에 우리 창의, 이 세 가지의 맥락이 연결되어지는 영재교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일반전형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어지고요. 1단계에서는 학생 기록물 평가,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 그 다음에 3단계는 영재성 다면 평가입니다. 1단계는 서류 평가이고 2단계는 시험, 지필 평가이고요. 3단계는 다면 평가입니다. 이 단계를 통과해서 최종적 3단계까지 와서 합격한 학생들이 자, 바로 이 한과영에 입학할 학생들입니다. 바로 몇 명? 바로 96명입니다. 일반 전형으로 우리가 입학하게 되어질 학생들 바로 96명인데요. 올해 지원하는 이 학생들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꼭 이 96명에 들어가서 한과영이라는 학교에 들어가 본인이 원하는 공부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서 접수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이고요. 입학지원서와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를 지원합니다. 교사 추천서에 대한 이 부분은 바로 우리 2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1단계 전형에서 학생 기록물 평가는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제출된 서류에 대한 우리 영재성 평가가 진행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입학 담당관이 이 기록물 평가를 갖다가 우리가 한 사태에서 통과되어진 학생들만 2단계 지필 평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추천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추천서 A와 추천서 B가 있는데요. 추천서 A는 우리 수학과 과학 지도 교원, 이게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 그 대신 학교에서 우리가 이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수학 선생님, 그 다음에 과학 선생님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중학교 1학년이 여기 이 수학과학에 대한 지도 선생님의 추천서를 받을 때 초등학교로 내려가야 되는지 고민스러우시다면 일단은 중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그 소견서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정말 중학교에서 이 내용적인 부분들을 써주지 못하실 경우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6학년에 있는 담당하셨던 선생님에게 부탁을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 증빙 자료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넣을 때는 교회 수상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 뭐 상장이나 수료증이나 인증 능력시험에 대한 점수들을 갖다 넣으려고 막 노력하시는데 절대 노입니다. 절대 안 돼요. 자, 근데 이 부분에서 그럼 선생님 여기에 있던 이 수상실적 내용들을 이 추천서에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여기서 상장이라고 하는 상이 들어가는 이 순간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 부분이나 소견서에 대한 부분들 모두 다 탈락 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만약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정말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서 본인의 성취에 대한 것들을 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자기소개서 문항 6번 문항에 그것들을 기록을 해주시면 오히려 좀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노골적으로 내가 금상을 받았어요. 은상 아니면 최우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기를 절대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추천서 B 부분에서 담임 선생님께서 앞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써주실까 고민하시지만 절대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 추천서 B에서는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지도 선생님에 대한 부분들이 이 추천서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주시는데 만약에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에요. 아니면 과학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추천서 A와 추천서 B를 다 모두 적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담임 선생님이 적는 이 추천서 이 B에서는 개인적으로 담임 선생님이 아이의 영재성에 대한 평가도 진행을 하겠지만 인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중요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꼭 수학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임 선생님의 평가는
니꼴 바로 인성평가다라는 부분으로 학교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는 내용이다라고 인지하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기록부는 중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2, 네, 중학교 생활기록부 2를 갖다가 떼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네,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은 중등생활기록부 2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단계 전형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이기 때문에 자, 이제 시험을 보는 거에서 서울과 부산으로 나뉘어져서 보게 됩니다. 물론 1차 서류 전형 평가를 통과한 학생들과 장영실 전형에서 추려진 150명 중에 합격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같이 시험을 보게 되어질 텐데 이 부분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표하는 부분에서 이 학생 기록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1단계에서 이 평가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2단계에선 우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지필평가에 대한 부분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한과 영이라고 하는 이 지필평가가 영재고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운 학교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유는 물리, 화학에 대한 이 집중적인 부분보다 물리, 화학 섞고, 화학, 지구과학 섞고, 화학, 생물 섞고에서 융합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한 가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 내 스스로가 약점을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약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한 가지만 알고 한 가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섞어낼 수 있는 바로 비빔밥의 능력이 없는 거죠. 침 튀겼어요. 자, 근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비비는 능력이 없게 되어지면 그럼 문제 경험이 없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한과형 문제가 더 어렵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특히 영재고 준비하시는 선생님이 물리하면서 생물하시는 거 봤나요? 못해요. 자, 화학하면서 생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화학하면서 지구과학 네, 하지 못합니다. 각각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섞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의물리, 창의화학, 창의생물, 창의지구과학이라는 부분들이 생겨난 거죠. 자, 근데 그런 창의 부분을 할 때에도 한 가지에 우리 꽂혀서 한 가지의 영역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면적으로, 융합적으로 그것을 생각해서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을 풀어서 내용에 대한 것을 서술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 내용을 한 가지만 올곧게 본다, 옳았나? 네, 한과형 시험에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자, 중학교에 관한 이 내용만 가지고서도 풀 수 있는 문제 수준이 나온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구과학에 관계되어진 내용들을 갖다 나오지만 문제, 대문제, 우리가 소문제 하나만 보고 있어도 문제를 잘 읽어보면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답변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깊게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고등학교에 관한 공부들은 우리가 충분히 좀 해주고 내 시험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래서 지구과학 같은 경우도 융합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구과학 문제 나오는데 지구과학 준비 안 해가서 나 시험 잘못 봤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올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왜 준비를 안 해가는 거예요? 물리, 화학만 해서 영재고에 대한 부분에 합격을 하겠다? 그거는 오만방자한 거죠. 그러니까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고르게 영역 공부하고 생물하고 지구과학에 대한 부분은 내가 고등학교까지 정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못하겠어. 그러면 적어도 중학교 3학년까지의 내용들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3까지 하이탑 내용에 나오는 서술형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이라도 읽고 가보세요. 문제 보는 이 시야가 달라집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물리 문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기에 관한 문제 같지만 사실 파동과 전기의 융합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섞어서 나오는데 내가 정말 전기만 잘하기 때문에 전기에 관계되어진 문제만 연습하고 간다. 와, 아까 그랬잖아요. 오만방자하다고. 네, 오만방자 2입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에서 내용적인 부분들의 융합 문제가 나올 거를 섞어서 쓴다라고 한다면 이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미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 만큼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영역별로 융합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주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의 자녀분들에게 그 융합 문제를 풀려주실 수가 있어요. 그 융합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풀고 나서 이것들을 또 생물에 관계되어진 부분과 지구과학에 관계되어진 부분으로 한 번쯤은 해석을 하면 내가 이 방향으로 해석을 하게 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할 수 없다고요, 이 문제에서. 네, 근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전기가 흐를 때 거기 만약에 이게 수영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론 수영장에 있는 사람 다 죽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수영장이라고 해서 전기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에 대한 소스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흘러갈 때 발생하는 전자기장이 생물들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보면서 문제 풀란 말인 거죠. 자, 그래서 내용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준비가 끝나서 통과가 되어지면 바로 3단계. 와, 이 3단계까지 가면 우와! 나 합격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한과형의 3단계는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멘탈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지역적으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떠나서 시험을 보는 사례가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장소에 가서 정말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이 불안에 떠는 것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또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부산에 가서 내가 한과형 3차 면접을 보는 순간 가장 꼭 머릿속에 정리하고 가야 될 거는 그날 하루에서 진행되어지는 일과의 순서를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 타임테이블이 머릿속에 녹아져 들어있으면 사람은 대비하게끔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준비에 대한 순간을 내가 미리 머릿속에서 이거를 한번 돌려볼 수 있도록 해주는 시간이 있다면 충분히 결과 나올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중학교 2학년들을 한 명씩 한국과학영재학교에 보내면서요. 입학에 대한 부분들을 도우면서 마지막에 했던 제 역할은 바로 멘탈 정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려가기 전날 저녁 때 아이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니까 한과형에 가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순서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서 대비해. 너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절대적으로 합격할 수 있어 라는 이 말을 꼭 해줍니다. 그래서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7년 동안 각 해의 2학년들을 한 명씩 합격시킨 비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3단계 전형은 언제 이루어지냐? 여름 휴가 때입니다. 8월 5일부터 8월 6일. 어머님들, 아버님들, 기쁘게 3단계 딱 가면 부산으로 무조건 휴가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휴가를 그쪽으로 가면서 아이와 함께 그 부분의 3단계에 동참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님들, 20대에 아버님들의 능력이 필요해요. 왜? 면접관이 되어주세요. 넥타이를 매시고 흰 와이셔츠에 면접관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약간 파격적인 질문,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질문들을 아이와 함께 연습해 주시면 면접장에서의 그 어른에 대한 이 압박감, 그 다음에 위압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없어질 테니까요. 자, 그래서 글로벌 과학자로서의 자질과 잠재성에 대한 평가를 받고 최종 합격자가 되어지면 그 다음 해부터 학교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단계 전형에서는 영재성 다면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과형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영재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평소의 창의 융합적 사고, 인성 및 잠재력 등을 평가하게 되므로 평가를 위한 별도의 준비는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준비하게 되는 게 우리가 좀 더 이상한 거죠. 근데 왜 그러는가 봤더니 자, 여기서 구술평가, 실험실습평가, 프로젝트평가, 토론평가 등등등등 나오는데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이 대회나 교과에 대한 부분들을 활동했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한 번씩 이미 다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실험실습평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발명과 그다음에 과학전람회나 이런 부분들, 경기도권, 부산권에서는 융합 챌린지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바로 융합 축전 등이 열리죠. 그래서 그런 대회에 참가하면서 자신이 기록했던 결과물 보고서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고서의 작성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 스스로가 이미 이 실험실습평가에 대한 준비를 끝내놓은 겁니다. 만약에 진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근데 진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중학교 하이탑에 나오는 실험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의 그 페이지를 한 번씩은 다 보고 가라고. 근데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그거 가지고 탐구 동기와 탐구 과정과 탐구 결과, 결론에 대한 부분을 본인 스스로가 유도리 있게 작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탐구에 대한 부분의 기록 결과물들이 있다면 그걸 들춰보고 내가 어떤 순서대로 그걸 나열하고 정리했는지를 한번 머릿속에 되새기고 가면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실험 실습 평가와 프로젝트 평가는 이게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술 평가, 토론 평가, 그 다음에 여기는 면접 평가, 요 라인이 모두 다 똑같은 건데요. 이거 어디서 있느냐? 바로 우리의 과학 토론 대회. 우리가 지금은 서울시에서는 과학 페어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학 페어를 갖다가 하게 되면 개요소 쓰는 능력 생기죠. 그걸 발표하면서 내 스스로가 어떻게 발표를 갖다 할 수 있는지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에 대한 이 평가, 보는 방향에 대한 관점, 우리 충분히 연습하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해본 친구들이 문제인 거죠. 자, 그리고 서술형, 논술형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개요소 작성에 대한 부분들이 유지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 없으면 바로 선생님 대체 MSG 영재 교육에 있는 과학 페어, 과학 토론 대회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답이 확실히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연구 보고서에 대한 평가 등등등이 바로 갑니다. 이 항과형에 대한 이 부분들에 갈 때는 이 연구 보고서, 즉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준비한 내용이 3개는 우리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한국과학영재학교에 바로 24학년도 모집에 관한 내용들을 다 깔끔하게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한과형 자소서가 또 있죠. 한과형 자소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다른 영재교처럼 내용을 갖다가 또 준비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함께 보시고 같이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